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죠.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과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어떤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저도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한테도 친절하시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제 퇴직금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도 안 되어서 연락이 끊기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동네 어르신들 대여섯 분이 더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저처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의심을 안 하셨대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하는 자책도 많이 했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수없이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동안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보고도 무시했던 거였어요. 설마 이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봐야 해요. 경로당에서 봉사한다고 하고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 반상회 때마다 내가 할게요 하고서는 실제로는 전혀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큰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12동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오셔서 놀이터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단 하루도 걸으신 적이 없으세요.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더 일찍 나오셔서 주차장 눈도 치우시고 계단에 소금도 뿌리시고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분은 반상회 때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이 내가 하겠다 할 때도 조용히 계시다가 실제로는 묵묵히 다 해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매번 반상회 때마다 큰 소리 치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드시는데 막상 실천은 한 번도 안 하시는, 심지어 자기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시기까지 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층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일이에요.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천장이 다 젖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주민들은 발뺌하기 바빴죠. 우리 집은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신네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5층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본인 집이 원인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도 다들 힘드실 텐데 우선 해결부터 하고 봅시다라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하시려고 했어요. 심지어 수리 비용도 자기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셨죠. 이런 분이라면 정말 믿을 만하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시장에서도 사람 됨됨이가 잘 보여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장보기가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원, 200원 올랐다고 상인분들한테 막말을 하세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옆 가게보다 비싸네.
장사 그렇게 하시게요?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우리 단지 사시는 최할머니는 늘 요즘 장사가 잘 되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죠. 지난번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가게 앞에 물이 고이니까 빗자루 들고 나와서 상인분들 도와주시는 것도 봤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백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상인들도 더 좋은 물건 골라주시고 가끔 덤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험담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로당에 가보면 딱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누가 자리만 비우면 그 사람 얘기하기 바쁩니다. 쟤는 어쩌고 저쩌고 저번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하면서요. 심한 경우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 집안 얘기까지 다 캐고.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는 엄청 친한 척 하세요. 어머,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이러면서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자리 비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겪은 일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정말 잘하셨어요. 김치도 담가주신다. 반찬도 나눠주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저보고 저 사람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손주도 못 본다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반대로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은 남의 흉은 절대 보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잖아 하면서 좋게 좋게 넘기시죠.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처음에는 효자처럼 잘하다가 나중에 돈 이야기를 꺼내죠. 어르신, 이자가 4%밖에 안 되는 은행 적금은 왜 드세요? 제가 아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하세요. 이런 달콤한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라면서 노후연금 상품을 권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씀도 예쁘게 하고 어르신들 말씀도 잘 들어주고 도시락도 사들고 오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신경 써주더니 나중에는 적금 해약하고 투자하라고 자꾸 권했다고 해요. 심지어 은행까지 따라가서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해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 신고해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전화로 하는 사기도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자식인 척 전화하는 사기꾼들 있죠? 제 친구 어머님도 당하실 뻔했어요.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급히 돈이 필요해 하면서요. 다행히 그때 옆집 할머니가 마침 놀러 오셨다가 요즘 그런 수법이 있다던데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전화를 끊으셨대요. 보이스피싱은 요즘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면서 어르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빨리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더래요. 우리 동네에서만 1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제 친구 어머님도 그런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평소에 자주 가시는 은행 직원이 귀띔해 주셔서 속지 않으셨대요. 은행 직원분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돈 이체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더 지능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시고 바로 자녀분들에게 연락하세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건 자식이나 손주 사칭 사기예요. 요즘은 정말 그럴싸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 제가 사업하는데 일주일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진짜 자식이나 손주라도 이렇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해요. 자식 같다고, 손주 같다고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꼭 다른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난달에는 우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이 할머니도 당하실 뻔했어요. 손자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도 비슷하고 어릴 때 있었던 일도 잘 알고 있더래요. 근데 다행히도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손자는 학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둘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셋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넷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친한 척 다가오는 사람. 둘째, 돈 얘기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변하는 사람. 셋째, 다른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넷째, 자기 책임은 절대 안 지려고 하는 사람. 특히 자식벌 되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투자 얘기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정말 좋은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사람의 됨됨이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알아가는 게 더 안전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손주들이 스마트폰 보여드릴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이거 한번 눌러줘 하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식이나 손주를 사칭하는 전화부터 경찰서나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주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실 때처럼 그냥 살짝 터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혹시 버튼 누르는 게 어려우시다면 얘야, 이거 한번 눌러줄래? 하고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모양 버튼이에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